이 시간에는 MOSFET의 전류 전압 특성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FET 식유도라고 지금 타이틀은 잡아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MOSFET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mu effective C oxide L분의 W에 V에 GS 마이너스 V TH에 V 드레인 소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V 드레인 소스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N 채널 MOSFET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전자열의 시간에 이걸 배웠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NMOS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NMOS인데, 요 기판은 기본적으로 P 기판으로 P형 substrate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P형의 전자를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을 시켜서 이제 그 전자를 통해서 켰다 껐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판이 P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PN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N이 이렇게 화살표가 다이오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그 NMOS의 이제 P형 기판에서 출발해서 전자로 인버전 된 채널을 이용해서 전류 전압 특성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threshold, 그러니까 실제 전자가 딱 그 채널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직후에 그 게이트 전압에 해당되는 것과 이 모빌리티라든가 카패시턴스라든가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의 위스와 랭스로 정의되고, 그리고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이제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되는, 이게 리니어 영역인 거죠, 그죠? 리니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성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전자열의 시간에 배웠던 이제 부품 기호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반도체 메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메탈은 이렇게 하나의 페르미 레벨로 표현하고, 중간에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다음 세미컨덕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갭이 인슐레이터보다는 작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옥사이드 SiO2고요. 그 다음에 요 실리콘 쪽이 Si고요. 그리고 P형 기판에 출발하니까 P타입의 이제 substrate 출발해서 그런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냐면 요렇게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E의 컨덕션 밴드와 E의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E의 페르미 레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백큐 레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큐 레벨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메탈 웍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서 이렇게 E의 파이의 M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 반도체 쪽에 이제 요 일렉트로 어피니티를 여기서까지를 E의 카이라 표현하고, 그다음 인슐레이터의 이 일렉트로 어피니티를 E의 카이의 I 인슐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사이드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인트린직한 요 중간 레벨을 E의 F의 I로 표현해서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에 있을 때 P타입 반도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값을 우리가 E의 파이의 이제 P 쪽에 이제 그 페르미 레벨 차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전자 홀에 대한 non equilibrium의 페르미 레벨을 정의할 때에는 쿼자이 페르미 레벨로 정의를 하는 게 바로 파이의 FP다라고
우리가 가상의 라인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탈과 이제 옥사이드하고 P타입 세미컨덕터가 바로 위에 N타입 모스의 첫 출발인데요. 얘를 딱 붙입니다. 얘를 딱 붙이면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얘를 붙이면 얘를 딱 붙입니다. 붙이고 그리고 한쪽에 소스를 이제 정기적으로 0V로 그라운드로 하고 그다음 게이트 전압을 뭐 0으로 처음에 맞춰 놓으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메탈의 워크 펑션이 지금 이런 봤을 때 지금 워크 펑션이 작죠, 그죠? 작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 지금 요 백큐 레벨로 쭉 내려가서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여기에 파이에 이제 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워크 펑션인데 여기에서 이제 메탈 워크 펑션이 작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 적게 든다. 잘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메탈의 전자가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여기에 이제 P타입 반도체는 억셉터로 이제 도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억셉터 도핑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들어왔을 때 얘가 네거티브리 차징 되면서 얘가 홀 입장에서는 디플리션이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뭐 사실은 결과만 봐도 디플리션 될 때 홀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유를 가질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리 차지 되어 있으니까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전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고 메탈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이 인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의 x다라는 이제 이 리니하게 영역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요게 지금 요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면 메탈 쪽이 거의 같다고 보고 요 중간 단계가 붙였을 때 이제 모스 구조에서 이제 세미컨덕터 쪽에 디플리션 되더라 라고 홀이 트랜스퍼 되니까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홀이 이렇게 간단히 갔죠, 그죠? 그럼 P 쪽에 디플리션 레이가 생기고 네거티브리 차지되는 그런 레이어가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홀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 네거티브 보니까 전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E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여기에 추가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장 이 방향이니까요. 그러면 이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포텐셜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포텐셜 낮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오른쪽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전기장이 이 왼편이 포텐셜이 높고 요 포텐셜이 낮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요 오른쪽 편이 낮은 쪽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도록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인슐레이터 사이드가 이제 메탈을 가만히 놔두고 본다 그랬을 때 요 이제 일렉트로피니티나 요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직선이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쭉 내려와서 약간 올라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밴드 옵셋, 요 밴드 옵셋이 한 칸인데, 요 밴드 옵셋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해주고, 여기 밴드 옵셋, 컨덕션 밴드 옵셋 한 칸이죠. 한 칸으로 이제 편의상 그렸습니다. 이렇게, 요 상대적인 위치는 똑같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죠.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 같은 값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 거리, 요거는 같아야겠죠. 반개. 자, 이렇게 반개 위치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요 위치에서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약간 올라갔는데, 근데 약간 올라가서 요 정도 돼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편편한데, 그래도 약간 공률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 준위를 요 중간이니까 이렇게 중간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중간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지 레벨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에서 홀이 디플리션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컨덕션 밴드를 그렇게 그려주고 페르미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을 주어주고 밸런스 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백큐얼 레벨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백큐얼 레벨이 이렇게 되고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요. 이제 매질 입장에서는 이제 물질은 같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똑같은 모양을 따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를 요 왼쪽에 붙이기 전과 비교해 보면 여기가 2의 파이 m 메탈의 워크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할 때 여기에 일렉트로 피니티를 반도체 쪽에 2의 카이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인슐레이트 사이드에 요거를 2의 파이에 2의 카이에 i를 하겠습니다. 2의 카이의 인슐레이터 레벨에 있어서 일렉트론 피니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기울어졌죠, 그죠? 기울어져 여기 이제 요 거리를 우리가 요 높이 올라간 정도를 우리가 E의 V의 옥사이드다라고 해서 여기서까지를 올라간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파M을 이제 백큐얼 레벨에서 메탈 워크 펑션으로 이제 했는데 인슐레이터의 일렉트론 컨덕션 밴드로부터 이렇게 요 사이를 우리가 백큐얼 레벨이 아니라 인슐레이터 관점에서 요 에너지 배리를 생각해서 E의 파이의 M의 프라임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백큐얼 레벨이 아니라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요 백큐얼 레벨에서 반도체 쪽에 일렉트론 피니티 E의 카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인슐레이터 사이드에서 요 반도체의 그 컨덕션 밴드를 E의 카이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퍼런스가 백큐얼 레벨이냐 혹은 중간에 있는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노트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요 인트린직 레벨인 페르미 인트린직 레벨이 표면에 갈수록 이게 이제 차지가 되면서 요 디플리션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그 원래 벌크에서의 위치보다 요 서피스의 위치 사이에 약간 휘어짐으로써 여기 이렇게 차이가 생겼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E의 파이의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예전에 이제 요 크기와 같죠, 그죠? 우리 메탈 쇼키 다이오드 할 때 홀 입장에서 빌트인 포텐셜에 해당되는 요 높이하고 얘도 E의 파이 S와 같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에 V에 빌트인 할 때 메탈 반도체 쇼키 다이오드에 요 베리어 하이트 했는 게 여기서 딱 서피스 포텐셜, 그러니까 인트린지 페르밀 레벨이 원래 벌크에서 서피스로 휘어져서 요 차이가 요래 파이 S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를 했으면 이제 요 표면에서 여전히 디플리션 되긴 했지만 페르밀 레벨이 인트린지로 가까워지면서 홀의 농도가 낮아지는 형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을 좀 많이 걸어줍니다. 많이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로 많이 걸어줘 보겠습니다. 플러스로 많이 걸어줘 보면 얘가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한 단계 더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워크 펑션이 정의됐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좀 더 내려가야 되죠. 한 칸 더 내려가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위치에서 한 칸 더 내려와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만큼 게이트에 플러스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면 밑으로 더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더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내려오면 여기 이제 요 인슐레이터도 조금 더 내려오겠죠. 그죠? 요 사이에 밴드 옵셋이 일정해야 되니까 두 칸 더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칸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더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겠죠. 그죠? 기울기 더 길어지고, 그러면 그 차지 양만큼 이걸 이제 더 기울어진다 생각했을 때 이제 요 한 절반 정도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더 급격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급격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이 정도 급격해졌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내려와서 여기도 이 정도 급격해졌습니다. 그렸고 여기 이제 요만큼의 밴드 옵셋을 감안해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내렸는데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한 요 정도 내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이 정도 내려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요. 여기는 한 2배 정도 늘었죠. 그죠? 늘었고 요 밴드 옵셋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한 요 정도를 밴드 옵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도 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내려오고 페르밀 레벨은 여기에서 요 정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페르밀 레벨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밸런스 밴드하고 페르밀 사이는 이 정도니까 이제 이 정도 너무 됐나요?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 비례적으로 자, 이렇게 그려서 E에 컨덕션 밴드고, E에 밸런스 밴드고, E에 페르밀 레벨이고, 여기가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E에 파이에 M 프라임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E에 카이에 프라임이라 하고, 근데 여기에 필틴 포텐 옥사이드에 걸린 요거를 E에 V에 옥사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통은 OX를 제로 포텐셜일 때 0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파이 S에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뒤에 좀 더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트린지 레벨이 좀 많이 이제 페르밀 레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요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인트린지 레벨은 요 중간을 이제 중간을 쭉 그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페르밀 레벨이 이제 서피스를 가면서 인트린지 레벨보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요 값 자체가 양에서
홀에서 일렉트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전 레이어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가 이제 생겼는데, 요거는 메탈 쪽에 플러스를 강하게 걸어주면 여기에 이제 이 페름 레벨이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인트린식 레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에 전자가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인버전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보면요, 이제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 아까 이 벌크일 때 요 인트린식 페름 레벨하고 서피스 페름 레벨 요 사이를 우리 E의 파이의 S다, 서피스 포텐셜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인트린식 페름 레벨하고 요 벌크에서 페름 레벨 요 차이를, 쿼사이 페름 레벨을 E의 파이의 F의 P FP라고 했었습니다. 쿼사이 페름 레벨을 P 쪽에 E의 파이 FP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보면 요 값이 이제 요 값하고 요 E 파이 S 값이 지금은 여기 조그만데요. 여기 조그만데요. 요 값 자체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하고 페르미 레벨 사이 요 간격이 원래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하고 페르미 사이 요 간격의 2배가 되면, 정확히 2배가 되면 요 유도된 전자하고 원래 벌크에서의 홀하고 양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전된 양이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서피스에서는 원래 머저리티 캐리어의 홀의 양과 인버전되어 있는 일렉트론 양이 정확히 같은 지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 요 지점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요 지점을 결국 파이 S가 2의 파이의 F의 P다. 요 간격보다 이 전체 간격이 이가 넓어지면 2배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벌크 쪽에서는 우리가 E의 F에다가 E의 페르미 레벨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빼준 거 반대입니다.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에서 페르미를 빼준 것에다가 KT를 나눠주고 엑스포넨셜에 해주면서 NI를 해주면 여기가 바로 요 벌크 쪽에서의 홀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여기 이제 그 서피스 쪽은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고, 그럼 NI의 엑스포넨셜 유도된 전자의 농도는 E의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EFI가 이제 위에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컨덕션 밴드에 유도되는 전자 밀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S가 2파이 FP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과 뭐냐면 E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빼기 EF가 얘가 파이의 F의 P입니다. 이 파이 FP인데 얘가 정확히 여기 반대 요 크기하고 여기 같아서 파이스가 2배가 되는 조건에서는 여기에 요 페르미 레벨에서 여기서는 벌크고요. 벌크고 얘는 서피스에서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은 올라간 페르미 레벨하고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이 파이 F와 같으니까 얘도 2의 파이 FP가 됩니다. 요 조건일 때요. 그래서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서 이 조건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threshold다. 이제 뭐냐면 그 threshold 컨디션이다 라고 하는데, 뭐냐면 원래 P타입 기판에서 P에 의한 홀의 농도하고 인버전 되어 있는 일렉트론의 농도하고 정확히 같은 양입니다. 그 정확히 인트린식 레벨로부터 요 밑에 있던 것만큼 요 밑에 있는 똑같은 크기로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서피스에서의 그 페르미 레벨인 거거든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때 2배의 파이 FP가 스레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 이제
그 벌크에서 P0가 있고 서피스 N0가 있는데 식이 같죠, 그죠? 식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정확히 캔슬되면서 서피스에서의 차지, 모바일 차지는 0이 되는 조건이 바로 threshold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얼핏 또 생각해 보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까지가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더 걸어주면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휘어졌으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생겼는데 거꾸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 이게 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얘가 디플리션이 없도록 하는 이 메탈 게이트 전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메탈 쪽을 좀 올려주면 얘가 좀 펴질 겁니다. 펴져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편편 만들어주면 인슐레이트 사이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편편하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플랫하게 되는 조건이 생겨서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플랫 밴드 컨디션이라 그러고 그때 이제 요 게이트 전압 그리고 이제 이 플랫 밴드가 되면 스페이스 차지가 없습니다. 차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인버전 레이어 됐는데 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기판이 substrate잖아요, 그죠? substrate인데 이 기판에 만약에 여기 소스가 이제 옆에 보면 이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니까 세미컨덕터 쪽에 전극을 만들면 그걸 소스 전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소스와 그리고 이제 바디입니다. 바디가 0일 때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만약 VSB가 바디보다 이 substrate surface가 0보다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SB가 0보다 크다는 이게 더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소스 쪽이 전압이 더 밑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 되면 이 꺾이는 정도가 훨씬 커져서 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더 두꺼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메탈 쪽 떠나서 이 이 반도체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소스 전극이 있는데 이 소스 전극의 전압하고 이 기판 전극 사이에 포텐셜이 차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포텐셜 차이가 커졌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더 커지면서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워진 정도가 우리가 X의 디플리션 되는 두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substrate하고 요 사이의 전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P타입이니까요. P타입과 N타입의 N타입의 플러스하고 P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과 P를 붙였을 때 P 사이드에 디플리션이 어떻게 주어졌었나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PN 접합 다이오드 때 유도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P 사이드의 디플리션 레이어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요. 2분의 2 유전체 유전율의 V의 빌트인 그때 메탈 쇼키 다이오드였으니까 그 다음에 NA분의 ND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ND분의 1이다. 전체 2분의 1승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빌트인 전압을 표현했던 할 때 이 역방향을 걸어주면 얘가 이제 더 커진다 그랬었죠. 그죠? 요 V 빌트인이 요게 E의 이 유전율의 V의 빌트인 플러스의 V의 리버스 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NA분의 ND의 NA 플러스 ND분의 1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과연 이 모스 구조에서 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소스 전극하고 바디하고 반도체 요 바디하고 벌크 쪽하고 전압이 생기면 바로 이 소스 바디 전압이 바로 VR이 뭐가 되냐면 VR을 여러분이 이제 V의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걸린 전압이라 생각하고 V의 빌트인은 뭐냐 한다 그랬을 때 앞에서 제가 서피스 포텐셜이 요 홀 입장에서 이 빌트인 포텐셜을 이제 요 벌크하고 여기 표면하고 이제 휘어진 요 거리가 요 V 빌트인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V 빌트인을 파이의 서피스 포텐셜로 정의된 걸로 이제 바꿔주면 그러면서 이제 N 플러스 P 전극이라 생각해 보면요, 이 접합이라 생각해 보면 왜냐면 메탈 쪽하고 요 P 쪽하고 이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 되면서 이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ND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우리가 이 모스 구조에서의 이제 그 디플리션의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2분의 이 유전율 분의 V 빌트인은 우리가 파이의 S로 표현을 하고 VR은 V의 소스하고 바디 사이 전압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ND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NA 플러스 ND 분의 ND 1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A분의 전체의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substrate P형 substrate의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E의 A의 이 유전율의 파이 S에다가 플러스의 V의 소스 바디 사이의 전압의 전체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기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한 단계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요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 되어 있고요. 이제 플러스 전압을 더 걸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 페르미 레벨 요 차이가 게이트 걸어준 전압이 되는 거죠. 요 사이 내려온 전압이요. 그렇죠. 요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더 공률이 커지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그 차지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 위치로 했을 때 여기가 메탈, 여기까지가 메탈이고요. 여기가 옥사이드고요. 여기가 세미컨덕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됐을 때 차지량을 이제 이 Y축으로 놓고 쿨럼 퍼 단위 면적당 차지량으로 표현할 때 메탈 쪽에 이제 이 플러스를 걸어준 경우를 보면요. 여기에 메탈에 이렇게 쌓인 전극을 Q의 메탈 사이드에 단위 면적당에서 프라임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사이드니까요. 이게 SiO2고 이게 Si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SiO2를 바뀌면서 여기에 산소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플러스 차징되어 있는 디펙트 트랩 스테이트가 SiO2, Si 사이에 SiO2 사이드에 생긴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피스 스테이트가 일반적 양에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에 요거를 SS 설피스에 생긴 요 파지티브 차지된 디펙트 결함을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많이 걸어주면 어느 정도 걸어주게 되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좀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커지고 그 다음 더 커지고 좀 커집니다. 요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에 이제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에 따라서 이제 디플리션 되어서 이렇게 쭉 되면 요 정도 거리까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이 표면에 음의 전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인버전 차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 서피스 포텐셜이 E5P가 되는 지점에서는 이 표면에서 생긴 일렉트론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홀의 양이 같기 때문에, 머지리 캐리 양이 같기 때문에 얘가 0인데, 더 걸어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차지가 쭉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에 이 마이너스 차지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그 전에는 걔 스페이스 차지로 넓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가 생기는데 바로 디플리션 되어 있는 스페이스 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인데 디플리션 되어 있는 스페이스 차지가 이 메탈 쪽에 전압을 플러스 걸어주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되면 요 표면에 마이너스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안 생기고 그때 바로 맥시멈 이 돼버리겠죠. 그죠? 맥시멈 되면서 그때는 이제 서피스 차지 인듀스 전자가 생겨서 차지 뉴트럴리티의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버전된 차지가 생긴 경우를 보고 총 4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 Q의 메탈 쪽에 생긴 단위 면적당 차지양 플러스 우리가 이 Q의 이 SiO2 사이드 생긴 서피스 스테이트의 차지양 그리고 플러스에 인버전 되어 있는 모발 차지 Q의 N의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겼다는 얘기는 요 그 스페이스 차지가 맥시마이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Q의 P의 맥시멈 P가 아니고 Q의 서브스트레이트의 스페이스 차지의 디플레이션 되어 있는 값이 맥시멈 되는 총 차지가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0이다 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지 스테이트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모스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 인버전 차지가 있지 않죠. 요 게이트 걸어주면서 QM, QSS 프라임, Q 스페이스 차지에 디플리션 되어 있는 소스 쪽에 이제 생긴 차지 양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플랫밴드 플랫밴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플랫밴드에서는 바로 QS S의 디플리션 차지 얘가 없죠. 그죠? 없고 그 다음에 플랫밴드에서는 요 차지가 요 인버전 차지도 없습니다. Q의 인버전 차지도 처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얘도 없고 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전압을 플러스 더 걸어주게 되면 제가 스레숄드로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스레숄드가 되면 바로 그 스레숄드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QN의 프라임이 0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는요. 그래서 요 두 조건을 보면 플랫밴드에서는 지금 요 두 개가 0이니까 QM의 프라임 플러스 Q의 SS의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플랫밴드의 에서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스레숄드일 때는 QM 프라임 0이니까 QM의 프라임에 플러스의 QSS 프라임에 플러스 QSD의 프라임의 맥시멈이 얘가 합한 게 0이다 라는 두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에 밴드가 플랫해졌으니까 그때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플러스를 메탈 쪽에 많이 걸어서 이 반도체 쪽에 서피스에 이제 전자가 딱 유도되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그 유도된 전자하고 그 P 서브스트레이트의 홀이 같은 양일 때 걔가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 차지 이게 제일 중요한 차지 뉴트럴 일반적인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이
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charge neutrality 일반적으로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랫 밴드일 때 charge neutrality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threshold일 때 charge neutrality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류 V와 I가 흐를 때 상황이고요. 얘 때는 플랫 밴드일 때고 얘 때는 threshold 이제 간신히 이제 채널이 형성됐을 때 당시입니다. 이건 채널 형성된 다음이죠, 그죠? 왜냐면 PM 프라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목적이 MOSFET을 유도하는 거니까 보면 얘를 유도할 때 알고자 했을 때 이 조건을 쓰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있는데요. 이 플랫 밴드하고 트레시홀드 두 가지는 중요한 중간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알고 있으면 이 전류가 흐를 때 표현을 우리가 좀 그래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처음에 조건을 몇 가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 동영상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포즈 누르고 또 누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threshold, 플랫 밴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차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왜 맥시멈이 되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no connection, 커넥션이 없을 때 이제 보면요, 커넥션이 없을 때 원래 그림을 보면 그림 어떻게 됐었냐면, 자, 요거를 카피해 오겠습니다. 이제 요 위에 거를 카피해 올게요. 자, 여기까지 카피를 해볼게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자 복사해서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붙여넣기 붙여놨거든요. 자, 요때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 MS란 거를 금속과 이제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이함수 차이가 얼라인이 되면서 전체가 휘어지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얼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 일함수 차이 값이 의미적으로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이의 MS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에 워크 펑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정의하면요, 이 그림에서 보면 메탈 쪽은 파이 M입니다. 그래서 파이 M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반도체 쪽은 보면 요 백큐 레벨에서 카이에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컨덕션 밴드에서 2분의 1 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 갭의 반이 되는 차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쿼사이 페리밀에 해당되는 파이의 F의 P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큐얼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메탈과 세미컨덕터 바로 요 값이 지금 세미컨덕터 쪽의 워크 펑션과 메탈 쪽의 워크 펑션 차이가 결국 요 차이 때문에 얘가 휘어지는 거죠. 전랑 이어되는 거죠. 얘가 같다면 0이다. 그러면 얘가 움직일 게 없는 거죠, 차지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큐얼 레벨이 아니라 이제 다음 표현할 때는 이제 인슐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좀 바꾸겠습니다. 파이 M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이 M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요, 파이 M에서 요거를 인슐레이터의 일렉트로 필드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요 그 반도체 사이드도 요 일렉트로피니티에다가 인슐레이터 사이드 이걸 빼주면 사실 식이 위아래 같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같습니다. 플러스 파이의 FP가 되니까 위 식과 아래 식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요. 근데 이걸 표현해 준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줘도 같으니까 요거를 파이의 m의 프라임이다 라고 이제 앞에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2의 파이의 m의 프라임이다. 이 인슐레이터의 이 컨덕션 밴드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반도체도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 기준으로 해서 요 컨덕션 밴드 사이 요거를 2의 카이의 프라임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백현을 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카이 프라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그 워크 펑션 차이는 메탈의 이 파이 m의 프라임, 그러니까 인슐레이터 레벨의 일렉트론 컨덕션 밴드하고 메탈의 요 차이를 이제 하고요. 마이너스의 카이 프라임의 플러스의 2분의 2g 플러스 파이의 fp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면 요 백큐 레벨에서 이렇게 가고 이 반을 가고 그 다음에 요 코어셀 페르미 레벨 밑에 내려간 만큼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워크 펑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P-타입의 반도체와 메탈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첫 출발이 되겠죠. 얘가 지금 모든 이 일렉트론이 플로우 해주는 흘러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화 붙였을 때 얘가 이제 이때는 커넥션을 안 하고 원래 그냥 붙이기 전에 노 커넥션 처음에 노 커넥션입니다. 노 커넥션이고 붙이기 전에 상태인데 얘를 붙이면 아까 그림을 제가 힘들게 그렸는데 요걸 이제 제가 복사를 해서 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복사해서 밑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이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해보면 이제 전구를 붙였죠, 그죠? 소스 쪽을 그라운드로 차고 회로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으면 V 게이트 0일 때 이제 평형 상태일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요 인슐레이터의 요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를 이제 보면 요거를 이 V의 옥사이드층을 요때를 이제 게이트 0일 때를 우리가 E의 V의 옥사이드의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요 파이 S 요 반도체 쪽에 인트리지 페림 레벨하고 요 서피스의 인트리지 레벨의 차이가 E의 파이의 S인데 요거를 게이트 0일 때 E의 파이의 S0다 라고 일단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 m에다가 이제 요만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E의 파이의 m의 프라임에다가 요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요 인슐레이터의 엣지 부분까지가 E의 파이 m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 이 V 옥사이드가 플러스의 이 V 옥사이드의 0이다. 게이트 0일 때 상태입니다. 이퀄리브리엄일 때 상태인데 페르미 레벨 차이 때문에 차지가 옮겨가서 요런 인슐레이터 사이드에 이렇게 그레이디언트 생겼죠, 그죠? 생겼으면 여기 워크 펑션부터 요까지입니다. 그럼 요까지니까 요 그림에서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럼 우측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E의 카이 프라임입니다. E의 카이의 프라임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2분의 G만큼, 자, 2분의 G만큼, 요를 딱 늘어오죠, 그죠? 2분의 G, 이렇게 됩니다. 자, 플러스에, 2분의 2의 G만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페르미 랩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에서 요 차이는 요 차이는요. 요 차이는 잠깐만요. 자, 요 차이는요. 요 차이는 요게 2의 파이의 f의 p입니다. 자, 그러니까 2의 파이 fp니까 여기에서 2 파이 s 제로를 빼준 값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에서 요 값을 뺀 값만 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 내려왔으니까 플러스에 2의 파이의 f의 p 에다가 빼기 2의 파이의 s 제로를 해주면 바로 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반도체 쪽은 더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더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g 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자, 요걸 뺄 때 할 때는 요 길이에서 요 차이만큼 빼주면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를 합한 게 바로 한 개, 두 개, 요 세 개 합한 게 바로 요 반도체 쪽의 워크 펑션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그 게이트 0일 때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2를 다 빼주고 여기에 이 VOX0를 이제 V의 옥사이드인데 게이트 0일 때 값하고 우측에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플러스에 파이의 S의 서피스 포텐셜의 게이트 0일 때 값이 좌변으로 두고요. 좌변 두고 우변을 이제 넘기면 파이 M 프라임이 마이너스 파이 M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을 나눠줬으니까 카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의 G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파이의 F의 P다 라는 걸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졌죠.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냐면 왼쪽 옮겨줬냐면 사실은 요 위에 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거는 공교롭게도 마이너스로 뽑고 파이 m의 프라임 마이너스의 카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의 g의 플러스 파이의 fp 했는 것이 이제 요 우변인데 요 값은 여기와 같죠, 그죠? 예,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탈과 반도체의 워크 펑션 차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의 파이의 그냥 m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 그 서피스 포텐셜 반도체 쪽의 서피스 포텐셜하고 이 인슐레이터 쪽에 요 생긴 포텐셜 배리어 요 두 개 합이 V의 OX의 제로하고 게이트를 안 걸어줬을 때 제로가 뭐와 같냐면 바로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의 워크 펑션의 차이에 대한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이것도 이해될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겠죠. 네모 친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중요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이트가 걸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0까지를 했고요. 이제 게이트를 이제 점점 걸면 걸수록 이제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V 게이트가 이제 걸어준다 그랬을 때 요 소스 포인트하고 요 사이에 걸어진 전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이트를 걸어준 전압을 델타 원래 게이트 0이었는데 게이트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니까 얼핏 생각해봐도 요 인슐레이터 쪽하고 요 반도체 쪽에 서비스 포텐셜하고 요거의 옥사이드의 요 기울기는 두 개 합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델타 VG가 0보다 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게이트 0일 때 이렇게 됐었으니까 델타 게이트 흘러나면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V의 G라는 것은 결국 델타 V 옥사이드하고 플러스의 델타의 반도체의 서피스 포텐시 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게이트를 양에 걸어줬으니까 V의 옥사이드하고 V의 옥사이드 제로가 바로 델타 VOX고요. 그 다음에 V의 파이의 S에서 파이의 S 제로 한 것이 이제 요 델타 파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요거를 이제 게이트 딱 걸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이제 뭐 V의 옥사이드 플러스 파이 S로 나눠주고 마이너스의 V 옥사이드 제로 플러스 파이 S 제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묶어준 이유가 있죠. 바로 위에 요 파이 S 옥사이드 제로 플러스 파이 S 제로가 요 두 개 합은 마이너스 파이 MS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파이 MS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V 옥사이드 플러스 파이 S 플러스의 파이 MS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걸어준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반도체 서피스하고 요 게이트를 걸어주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V 옥사이드하고 사이좋게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의 서피스 포텐셜과 원래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이 워크포텐셜 차이 해당되는 것에 게이트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게이트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 게이트를 걸었는데 이제 전류로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럼 이제 아까 두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플랫밴드하고 그다음에 스레시홀드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플랫밴드를 보면 요 차지 가운데 차지 가운데 요 QM 하고 QSS 프라임은 0 되어 있는데, 플랫밴드일 때 저 조건을 이제 복사를 해볼게요, 한번. 자, 뭐 이걸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요. 플랫밴드일 때 어떤 QM 더하기 Q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 0이다. 자, 플랫밴드일 때 이제 첫 번째가 QM의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이 0이고 그리고 0이고 서피스 포텐셜이 0이다 라는 것이 바로 플랫밴드입니다. 밴드가 변변하니까 파이스 서피스 포텐셜 휘어진 게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V의 옥사이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V 옥사이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메탈의 이 차지, 요 차지에 의해서 플러스하고 반대편 마이너스 했는데, 적어도 요 한편에 플러스에 의해서 요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걸리니까 요 Q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이 V 옥사이드 요 기울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V 옥사이드에다가 C 옥사이드 하면 바로 Q죠, 그죠? CV잖아요, 그죠? 요게 모인 게 뭐가 되냐면 바로 Q의 M의 프라임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V의 옥사이드 요게 C 옥사이드 분의 QM의 프라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조건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요 V 옥사이드가 바로 메탈 쪽에 쌓이는 차지 때문에 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랫밴드일 때 조건이 요 두 개 합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보면 이거는 C 옥사이드의 요 QM 프라임이 마이너스 QSS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Q의 SS의 프라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을 보면요. V 옥사이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 SS가 파이에서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제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스레졸드 볼티지가 과연 얼마일까 할 때 이제 델타 VG가 요때 플랫 밴드가 될 때 요 우측에 보면 V 옥사이드는 마이너스 C분의 C 옥사이드 분의 Q의 SS 프라임이다 라고 하고요. 파이 S는 여기서 0이라 그랬죠. 그죠? 플랫 밴드일 때는 0이고 파이 MS는 그래 써줍니다. 요때 이제 이 델타 VG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플랫 밴드에 해당되는 전압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전압은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플랫 밴드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전압을 더 올려서요. 전압 올려서 이제 보면 요 값은 지금 얼핏 봐도 파이 MS에 대해서 요 값으로부터 플랫밴드가 얼마나 전압을 걸어줘야 되느냐 라는 게 원래 전위보다 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값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것들이 요 서피스에 생긴 차지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플랫밴드 전압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를 좀 많이 걸어주면 스레숄드에 도달합니다. 자, 스레숄드 도달하면 이때 이제 QM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 이 서피스고요. 그 다음에 Q의 N 프라임인데 얘가 스레숄드일 때는 얘가 0인 경우죠. 그죠? 0이고 그 다음에 스레숄드일 때 전압이 올라가면서 요 스페이스 차지의 디플리션 레이어에 있는 차지 양이 점점점 이 두께가 두꺼워지다가 딱 스레숄드일 때 얘가 맥시멈 값입니다. 좀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늘어나지 않고 QN이 생겨버리니까 총 차지 뉴트럴리티가 얘에 의해서 맞춰지기 때문에 그 직후부터는 얘가 맥시멈 길이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0입니다. 스레숄드일 때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온 딱 되는 그 순간에 이 차지 상태가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스레숄드일 때 만족하는 식은 QM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 플러스 Q 디플리션 되는 차지양에 맥시마이즈 된 것이 0이다 라는 조건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레숄드 조건이 앞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앞에서 요 조건이 요 이 파이 S가 요 파이 FP에 대해서 2배가 되는 조건이 바로 스레숄드 되는 조건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듀스된 일렉트론의 양이 원래 P 기판에 있는 머저리 캐리어 양과 딱 같은 그 상태가 바로 파이 S가 이 파이의 FP인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조건이 이제 스레숄드의 조건이니까 이때 이제 스레숄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때 전압이 이제 요걸 보는 거죠. V 옥사이드하고 QSS하고 QMS가 되어 있는데 요때 이제 델타 VG를 이제 보니까요. 이 조건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V 옥사이드는 똑같이 메탈에 이제 메탈에 걸린 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의 M의 프라임인데 요때 스레숄드 영역을 M의 T라 표현을 하고요. 하고 C 옥사이드 나눠주면 이제 바로 이 V 옥사이드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요때 이제 요 M을 스레숄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스레숄드 조건에서 하겠습니다. 자, MT로 표현을 하고요. 일단 파이S는 여기에서 플러스 파이S는 2파이의 FP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파이 FP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 MS는 그대로 파이의 MS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파이의
파이의 ms다 라고 쓰면요. 자, QMT 프라임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나오죠. 그죠? 조건이 나와서, 이거를, C 옥사이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Q의 SS 프라임과 마이너스의 Q의 SD의 프라임의 맥스가 이제 요 QMT 프라임이다 라는 게 요 값으로부터 이걸 우변 넘기면 이 값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2 파이의 FP의 플러스 파이의 MS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바로 위에서 파이 MS에다가 마이너스 C 옥사이드 QSS 프라임 플랫 밴드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표현할 때 요거하고 자, 요거를 합한 게 바로 플랫 밴드가 되는 거죠. 그죠? V의 플랫 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유용한 걸 얻었죠. 그죠? 뭐냐면 마이너스의 C 옥사이드의 QSD의 디플리실레이의 맥시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파이의 FP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플랫밴드라고 했으니까 V의 플랫밴드는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스레숄드다 라는 건데 스레숄드의 N타입 요 N 채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채널이 딱 형성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전압 또 우리가 차지 상태로부터 도핑된 값 그리고 플랫밴드 이 플랫밴드 전압은 앞에서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 그 다음에 서피스 스테이트의 요 서피스 스테이트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요 값에 따라서 그래 이것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플리션의 요 값에 따라서 이 스레숄드의 전압이 결정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때 전압을 더 올려 보겠습니다. 덮을 올리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스레숄드 이상 스레숄드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제 하더라도 중간 쉬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스레숄드보다 위입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위입니다. 더 윗때는 QN 프라임이 0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QN 프라임이 실제 유도되면서 0보다 작은 음의 전하가 유도되어서 자, 일반적인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QM의 프라임 더하기 QSS의 프라임 더하기 QN의 프라임 더하기 QSD의 프라임 얘는 맥시 그 다음부터 맥시멈으로 해서 얘가 네 가지가 합한 게 0이다 라는 조건이 바로 전류가 흐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한 단계씩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 상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FET 구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보면 FET 구조는 P सब스트레이트일 때 N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N 플러스 M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라운드로 해주고요. 요게 이제 VS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VD를 이제 걸어주고 VD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로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게이트 전압을 이제 걸어줬습니다. 걸어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채널이 쭉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채널 형성돼 보면 요 지점을 X 소스 쪽이 얘가 소스 전극이고요. 얘가 드레인 전극인데 요 엣지 부분에 요걸 X는 0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X가 늘어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L입니다. L인데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드레인과 전압이 점점 높아지니까 특정한 지점의 전압은 V의 X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좌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 X입니다. 그 다음에 Y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 G를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G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채널 위스라 그러면 G 방향으로 위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FE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특정한 지점에 차지가 모여 있겠죠, 그죠? 이 차지가 모여 있고, 이 차지 모여 있고, 요 차지가 바로 QN 프라임이라는 차지가 곳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전류란 건 어떻게 정의되느냐? X 지점의 전류가 J의 X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J는 시그마 E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X 방향이니까 X로 표현하고요. 시그마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N이 뮤입니다. N이 뮤인데, 여기에서 N이 뮤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뮤에다가, 이게 뮤의 전자의 그 모빌리티에다가, 그 다음에 이 E에 X는 써주고요. E에 N의 Y 방향의 지금 왜 깊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 캐리어의 전류 덴시티가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게 차지 양이 되겠죠, 그죠? 차지 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결과를 보면요. 그럼 여기에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I는 요 JX에다가 dy dg로 해서 단면으로 표현하겠죠. dg는 여기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0에서 폭입니다. 이 채널의 폭, 여기 채널 폭이니까요. 이거는 w의 jx의 dy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w의 jx가 mu n의 e의 x의 en y의 dy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모빌리티는 채널 때 일정하다고 정의를 하고, 전기장도 일정하다 라고, 이 y 방향으로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면 w의 mu n의 이 필드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요. 요걸 보면 E의 ny dy를 보면 사실은 이거는 차지양이죠. 총 차지양입니다. 총 차지양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게 그냥 인테그랄에 이해하는 것이 그냥 Q의 n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에 흐르는 방향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부호가 마이너스면 전기장에 자 QM 프라임에 QM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QM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차지양입니다. 이걸 본양이 차지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게 전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써줄 때 이 스레숄드 이상에서는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이런 관계 성립하니까 QM 프라임 요거를 이제 보면 나머지 세 개가 보이죠, 그죠? 이거는 W의 mu n의 이 x에 마이너스 QN 돼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QM의 프라임이고요. 마이너스 QSS의 프라임이고요. 마이너스 QSD의 프라임의 맥시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QM 프라임이. 여기 차지양이니까요. 차지양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고, 마이너스의 W의 mu N의 E의 X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QM 프라임은 사실은 그냥 C 옥사이드의 V의 옥사이드가 바로 그냥 QM 프라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의 QSS 프라임이고 플러스의 QSD의 프라임의 맥스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W에 EX 되어 있는데 EX가 여러분 뭐냐면 마이너스의
델타 x의 델타 v입니다. 자, 이렇게 v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dv x의 dx에 마이너스 했는 게 이 x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요 값을 이제 여기 넣습니다. 그러면 넣으면 여기에 w에 mu n에 마이너스 해서 그냥 dvx의 dx구나. 앞에 붙어 있는 게 i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 옥사이드 vox가 되어 있고 qss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앞에서 썼는 식들 가운데 갖다 쓸 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vox는 이제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vox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vox는 이제 요 값이 있었죠. vox 값. 이 0보다 큰 경우에 vox 값이 파이 s하고 파이 ms 합친 게 델타 vg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델타 vg를 가만히 보면요, 이제 게이트를 걸기 전 그 반도체 쪽하고 이제 걸기 전 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는 요 포인트에서 보면 요 위치가 지금 0이 아니라 vx로 되어 있죠. 요 위치가 결과적으로 이 vx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vx하고 위에 걸어준 전위차 vg 게이트 차이가 바로 이 델타 vg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때는 vg에다가 마이너스의 vx 한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v 옥사이드 플러스 파이 s 플러스 파이 ms다 라고 생각해 보면 v 옥사이드는 여기에서 vg 마이너스 vx 마이너스 파이 s 마이너스 파이 ms구나 라는 거를 앞에 조건에서 갖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대로 써주면 C 옥사이드 요거는 C 옥사이드를 곱을 양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제 곱을 해주면요, 여기를 이제 VC 옥사이드에다가 V 옥사이드 대신에 얘 대신에 뭘 써주냐면 VG의 마이너스의 VX의 마이너스 파이 S의 마이너스 파이 MS를 한 개 V 옥사이드로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이 SS 프라임 플러스의 Q의 SS 프라임 됐는데, Q의 SS 프라임은 이제 위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한번. Q의 SS 프라임은 바로 플랫밴드에 해당되는 값이 있죠. 지금 바로 플랫밴드에 해당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QSS 프라임은 QSS의 프라임은 C 옥사이드의 파이 MS 마이너스 V의 플랫밴드구나, 이렇게 요 값이 쫙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나오면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C 옥사이드에다가 파이 ms 마이너스의 V의 플랫밴드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거를 여기에서 앞에서 구했던 거를 이제 갖다 냈고요. 자, 다음에 스레시홀드가 나오겠죠. 뭐냐면 QSD의 맥스인데, 이거는 Q의 SD의 프라임 맥스다 라는 거를 이제 보면, 얘는 앞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스레시홀드를 구할 때 요 값이 있었죠, 그죠? 요걸 보면 QSD 맥스가 나옵니다. Q의 SD의 프라임의 맥스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를 우변 넘기고 해보면 C 옥사이드의 마이너스의 VTN에 플러스 2파이의 FP의 플러스의 V의 플랫밴드다 라는 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요걸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뭐냐면 C 옥사이드의 마이너스 VTN에 플러스 2파이의 FP의 플러스의 V의 FB다 플랫밴드다 라고 이제 지금 이 식에서 갖다 쓴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dx를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ix의 dx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W에 mu n에 C 옥사이드를 묶어낼 수 있겠죠, 그죠? C 옥사이드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고 이제 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V에 G 마이너스 VX 마이너스 파이 S 마이너스 파이 MS.가 요 4개고요.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파이 MS 마이너스 플랫 밴드고요. 그 다음 요 뒤에는 마이너스 VTATN에 플러스 2파이에 FP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V에 FP다. 플랫 밴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마이너스 VFB하고 플러스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MS하고 파이MS가 또 삭제가 되고요. 인버전 조건에서 요 2파이FP하고 파이S가 삭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W의 mu n에 C 옥사이드에 VG 마이너스 V TN에 마이너스의 VX인데 여기서 한 빠졌네 하나. 요게 빠졌다 그죠? DVX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보면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식이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됐죠, 그죠? 됐으니까 여기 양변을 이제 0에서 L까지 딱 보내면 0에서 DVX니까 X쪽 전압은 V의 드레인 쪽 전압까지겠죠. 얘는 0에서 V의 드레인 쪽 전압이 될 겁니다. 요것은 전류 I에 대해서 L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가 같으니까요. 이제 요 보면 키르호프의 법칙, 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값이 이제 이걸 계산한 거는 그 I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L을 나눠주면 I의 드레인 쪽 전압은 L을 나눠줘서 mu n의 C 옥사이드에 NaC 옥사이드의 L분의 W에 이제 여기에서 VG 마이너스 VTN에 V 드레인 1차 적분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VX 제곱인데 제곱에 V를 넣으니까 2분의 1의 VT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의 전압 전류 특성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요게 채널 드레인 많이 뽑아내게 되면 이제 이쪽 드레인 쪽이 차지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어들다가 이렇게 핀치오프라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전압이 더 올라가면 사라져서 여기에 채널이 최대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그 드레인 쪽 전류를 많이 증가시켜가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최대가 되는 지점부터는 얘가 일정한 값으로 되는 형태를 생각을 해서 요게 리니어한 영역이고요. 리니어한 영역이고 이제 라운드 I T에 라운드 V에 T가 0이 되는 지점. 원래 지금 보면 이렇게 2차가 마이너스고 1차가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V의 T에 대해서 전류가 증가하도록 감소하는 형태인데 감소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최대에서 이렇게 직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핀치오프가 일어나 핀치오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일정되니까 요 최대 포인트에서 그 값이 그대로 일정할 거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까지 오늘 지금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때 이제 라운드 ID가 0이 되는 지점이 얘가 미분을 하게 되면 VG 마이너스 VTN 이 VD 했는 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요 피크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VD가 VG 마이너스 VT N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 지점이고
이 점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츄레이트 되는 포인트는 mu n의 C 옥사이드 L분의 W에 얘를 넣으면 2분의 1의 VG-VTN의 제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세츄레이션 능력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세츄레이션 능력을 이제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요 포인트 부분 다 이제 VGS 마이너스 VTH가 되는 지점이고요. 요게 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고, 요 그래프가 요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모스펫의 가장 기본적인 레벨 1에 해당되는 트랜지스터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요게 이제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기서 바디가 있잖아요. 그죠? 바디가 있으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꺼워지면 스레시홀드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죠? 얘를 그래서 요 두꺼워지게 되면 이제 요 서피스 차지를 인벌트 시킬 때 좀 더 많은 전압이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가 그래도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에 관한 요 P substrate의 요 디플리션의 두께를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 그럼 이걸 보면요,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복사해서 이제 얘를 가져오면, 자,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디플리션 레이어의 이제 두께니까요, 이제 두께인데, 처음에는 소스하고 그 다음에 바디하고 0이었죠, 그죠? 0이었는데 이제 이게 0일 때는 XD가 ENA분의 이 유전체의 파이 S의 전체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이 됐었고요. 만약에 여기 S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D의 VSB를 해준 거는 지금 E의 NA의 이 유전체의 파이 S의 플러스 V의 SB다. 전체 2분의 1일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해보면 아까 식이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보면요. 스레시홀드 전압이 아까 스레시홀드가 여기 있네요. 자, 스레시홀드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요 소스 요 디플레이션 레이어의 차지량과 요 E5F, VFB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요. TN이 마이너스의 C 옥사이드 분의 Q의 이 세미컨덕터 사이드 디플리션 레이어의 맥시멈 써줬습니다. 플러스 2파이의 FP가 되고 V의 플랫 밴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스레시홀드 차이는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전압을 걸어줘서 바디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스레시홀드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델타로 표현하게 되면 이 두 값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결과적으로 보면 C 옥사이드 분의 요 QSD 델타 QSD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QSD가 맥시멈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원래 이 값에서 이 값입니다. 이게 이제 substrate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더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더 두꺼워지면 마이너스 2의 NA의 델타 X의 X의 디플리션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NA의 델타 XD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요 C 마이너스 C 옥사이드의 마이너스 2의 NA의 델타 X의 디플리션 레이어다 라고 생각해보면 요거는 C 옥사이드 분의 이 NA의 델타 XD는 여기서부터 여기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E의 NA의
그 다음에 이 유전율 해주고, 이 앞에 거 보면 루트에 파이S 플러스 V의 SB인데, 이거는 이 스레숄드 영역에서 파이의 2배의 요 쿼세 페르미 레벨로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인벌전의 조건이죠, 그죠? V의 SB 마이너스의 루트의 2파이의 요겁니다. 파이S니까 2파이 FP.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식이 ENA가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C 옥사이드 분의 루트의 이 유전율의 ENA가 붙고, 그 다음에 루트 2파이의 FP 플러스의 V의 SB 마이너스의 루트의 2파이의 FP. 자,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값을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한다 그랬을 때, 했을 때 이거를 바디 이펙트 코에피션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트랜지스터 모스펫에서 스레숄더 이동하는 것이 바로 सब스트레이트에 바디를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스레숄 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모스펫 구조에서 우리가 그 유도하는 걸 보면요, 요 순서를 가만히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어떻게 이걸 유도했는지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특성을 보여줄 때 요 밴드 배치도로부터 지금 요 디플리션의 두께를 정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차지양에 대해서도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이 항상 만족하는 조건과 플랫 밴드 조건, 스레숄드 조건에 따라서 각각 인덱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그릴 때, 이제 RV를 할 때, 요 그 전류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정의할 때 부호가 여러분 그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요 상태에서 전류를 이제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에 관한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보면 이제 이퀘이션만 살짝 보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식들이 좀 보이죠, 그죠? 여기 보이는데, 이제 식을 보면, 여기에 이제 쭉, 플랫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스레숄드 볼티지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류 전압 특성에 관한, 식을 우리가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요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요 조건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요 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서 kn 프라임이란 거를 여기에서 뮤n의 C 옥사이드를 kn 프라임으로 정의를 두고요. 이거를 이제 공정에서 이제 이 커패시턴스 두께라든지 전체 두께라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 컨덕션 파라미터를 하고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분의 2L분의 kn 프라임 w 한 것이 대문자 kn을 표현해서 이 앞에 전체 전류를 결정하니까 더 컨덕션 파라미터다라고 식을 표현해서 지금 이 리니어 컨디션에서는 이렇게 식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서브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류 전압 관계를 유도하는 거를 요 관계에 따라서 한번 보고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고 부호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스펫의 IV 커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봤는데, 한번 쭉 따라가서 뭐가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